안녕하세요. 용산 FM의 엄마들과 여자들 그리고 남자분들의 마음을 공감하며 토닥토닥 위로가 되고 싶은 맘데카솔 찐찐이와 통통이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그렇게도 더웠던 날씨가 진짜 어느새 바람이 조금씩 달라지더니 나뭇잎들이 땅에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비가 와서 어제는 조금 춥기도 하더라고요. 신기하게도 계절의 변화가 매번 놀라운 것 같아요. 이게 참 나이를 먹을수록 사실은 계절이 맨날 똑같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나이를 먹을수록 더 저는 신기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가을은 짧고 금방 겨울이 올 텐데 저희 맘데카솔 방송을 시작하고 맞는 세 번째 가을이에요. 벌써. 저희가 벌써 이렇게 세 번째 가을을 맞고 있고요. 저희가 좋은 방송으로 노력을 보여드리려고 이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고군분투하면서 노력하는 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어요. 통통님은 8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바쁘게 지내셨나요? 저 바쁘게 지낸 것 같아요. 동시다발적으로 일들이 막 있어서 네. 아이들 챙기랴 일하랴 이렇게 아이패드 드로잉도 또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네. 너무나도 놀라운 게 배울 때는 알겠는데 집에 오면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그 놀라운 뭐랄까 제가 살기 위해서 많이 잊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참 살기 위해서 많은 걸 잊어버리고 그렇게 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좌절할 때도 있지만 네. 중요한 거는 배우면서 뭔가 앞으로 나아간다는 거를 느끼면서 살려고 합니다. 네. 너무 바람직한 거죠, 진짜. 오늘은 이제 베스트셀러인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으로 여러분하고 이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아마 이 책은 유명해서 이미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책의 저자인 스카펙은 정신과 의사이자 영적 안내자라고도 하고요. 또 작가예요. 이 책은 통통님께서도 그렇고 또 제 주위 분들도 어떻게 보면 사실 그동안 읽은 책 중에서 정말 가장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로 꼽을 수 있을 만큼 좋은 책이라고 하셨어요. 어떤 부분에서 이 책이 인생 책이라고 하셨는지 네. 통통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약 한 7년 전에 그 신풍역에 샬레시도 수도원이 있어요. 그래서 네, 저도 알아요. 신풍역 가봤었어요. 네, 거기에 부모 교육이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그렇구나. 수녀님께서 예. 진행하시는 어떤 네. 영적 심리학인데, 네. 그러니까 그 영적인 걸 바탕으로 해서 아이가 뱃속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성인이 될 때까지 어떻게 성장을 하고 발달을 하는지 그거에 입각해서 네네. 이제 부모 교육을 해주시는데 네. 그거를 들으면서 60대 어르신들도 우신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그러시구나. 우리 아이한테 진짜 그렇게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했는데 거기에 필독서 중에 하나가 필독서를 다 샀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이만한 봉지에 제가 네. 들고 네. 내가 이걸 다 읽으면 뭔가 삶이 좀 충만해지지 네. 않을까?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좀 더 현명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왔는데 제가 그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왜 나만 힘들까? 삶은 이렇게 다들 평안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든 삶을 살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책을 펼쳤는데 너무나도 깜짝 놀란 게 첫 구절이 삶은 고해다라고 시작을 해요. 맞아요. 그래서 삶은 문제의 연속이고 삶은 고해다 해서 되게 가슴이 툭 떨어졌던 것 같아요. 아니 나만 삶의 고해 나는 왜 삶에 이렇게 고난의 연속일까 생각을 했는데 이게 기본 명제라고 시작을 해서 내가 정말 잘못 생각했구나 그런 생각도 들면서 이 책 읽고 나서 삶이 모든 사람들이 삶이 힘듦의 종류는 다를지라도 삶은 기본적으로 고통의 연속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행복도 느끼고 여러 가지 맛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맛있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다양한 맛들이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삶은 문제의 연속이면서 끊임없이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 안에서 그 과정 구비구비 그 속에 삶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책이었기 때문에 제가 힘들 때마다 다시 꺼내서 보고 이 책 자체에서 삶에 대한 전반적인 시각 플러스 아이들을 어떻게 훈육시키는 것, 네. 사랑, 그리고 네. 종교의 어떤 영성의 의미가 있어서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불행을 피하려고 하는 나는 어떻게 하면 불행을 피하고 좀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약간 어떻게 생각하면 편협한 마음에서 벗어나서 문제를 직면하고 그 고통을 겪으면서 끝까지 내가 어떻게 하면 그 과정 안에서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또 삶의 의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해준 책이라서 최애 책입니다. 아, 통통님이 정말 설명해 주신 그게 저도 정말 읽었기 때문에 정말 이게 맞는 얘기라는 게 공감이 되고요. 진짜 이 책은 사실 뭐 종교가 없으셔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으실 책이고요. 이 책이 4부로 나뉘어져 쓰여 있는데 글씨가 안에 작아서 사실 노안이 온 저는 좀 읽기는 힘들었어요. 이게 글씨가 좀 작은 편이긴 한데 그래서 오늘은 이 책이 4부로 나뉘어 있는 중에서 한 부분이 사랑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사랑이라는 주제가 참 어떻게 보면 흔하기도 하고 참 평범한 주제인 것 같기도 한데 이 사랑이란 얘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쓰여져 있어서 저도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모저모 생각해 보게 됐었고요. 이 책에서 아이는 나와 존재가 다름을 인식하는 순간서부터 아이가 자아 경계가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그 자아 경계가 생긴 이후로는 모든 인간은 고독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독을 느낀다는 게 사실은 이상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 외롭다, 나 고독하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거는 저는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있다가 이제 사랑에 빠지게 되면 사람이 자아 경계의 일부를 무너뜨리고 그게 붕괴되면서 하나가 되는 일체감을 느끼면서 이 책에서는 일종의 그게 퇴행을 한다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사랑에서 시간이 지나면 빠져나와서 두 개체가 된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개체가 되어서 참사랑을 시작하려고 노력하게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좀 결혼을 해보신 분들이나 아니면 결혼을 안 하셨어도 연인과 정말 불타게 사랑을 했다가 또 약간 그 정말 어떤 그 평범하게 아무 감정이 없는 그런 관계로 또 됐다가 다시 그 마음이 더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깊어지는 분들은 아마 이런 비슷한 감정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연인과 부부가 사랑에서 빠져나올 때 그제야 비로소 참 사랑이 시작된다는 말이 참 아이러니하기도 하면서요. 저는 참 그 말이 또 맞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통통님은 이 의미를 어떻게 좀 받아들이셨어요? 저는 참 사랑이라는 그런 네. 단어가 나오잖아요. 네네. 사랑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네. 참 사랑은 이게 정말 사랑의 정말 그 의미를 정말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단어인 것 같은데 네.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0대, 30대의 사랑은 특히 20대의 사랑은 정말 풋풋한 사랑. 저 사람이 날 좋아하고 나도 저 사람을 좋아하고 밀당도 하고 약간 설레이는 그런 어떤 새로운 세계의 만남이라고 하면 30대는 빛 동반자 약간 그 아이를 키우면서 되게 그때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내가 아니면 네가 고생을 해야 되고 뭔가 둘 중에 한 명이 뭔가 내가 내 역할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옴팡 뒤집어 쓰는 그런 육아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동반자가 돼서 한 팀이 되는 어떤 결합의 사랑이라고 하면 40대가 되니 제가 느꼈던 거는 아이들이 어느 정도 커가면서 이제 부모가 조금 이제
부모의 손을 떠나서 조금은 독립적인 존재로 성장해 가게 되는데 이때 부부 사이도 조금 더 시간이 있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40대는 남편도 되게 바쁠 시기이고 아내도 좀 아이들 사춘기로 힘들 시기이고 뭔가 좀 중년의 어떤 그런 힘든 시기가 오면서 어느 정도 어떤 물리적인 거리도 있겠지만은 또 서로를 좀 더 독립적이고 또 상호 좀 보완적인 존재로 인식하게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서로 같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뭔가 저희들도 좀 이제 애들이 중고등학생 되면 또 주변에 있는 지인들과 좀 차 마실 여유도 있고 언제까지나 남편을 이렇게 기다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 안에서 어떤 굉장히 근데 이게 위기가 있을 수 있는 게 중년의 시기에 어떤 남편과 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게 되면 조금 뭔가 마음이 허해지고 이러다 보면 또 다른 곳에서 자극을 찾게 되고 나를 좀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찾게 되면 정말 그때 좀 중년의 위기를 겪게 되는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사랑의 의미를 한번 정말 깊게 생각을 해보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앞으로 정말 제목처럼 앞으로 나아갈 우리의 사랑, 우리의 삶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진짜 이 책에서 그 사랑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성찰하게 해주는 책인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 중년에도 그렇고 서로를 중년 정도 돼야 바라볼 수 있는 또 그 정도 그게 세월이 흘러야 되는 건지 저도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대개 부부는 어느 시점이 되면 지나치게 결혼을 의식하고 부부라는 것을 의식한다고 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직 사랑에 빠져 있는 부부처럼 보이게 한다고요. 그런데 건설적으로 사실은 부부 문제를 다루려면 서로 심리적인 거리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존은 사랑이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수동적인 의존성이 있는 사람은 상대를 잃는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엄청난 일이라서 상대방의 자유와 성장을 축소시킨다고 하고요. 이 수동적 의존성이라는 말에 참 제가 아는 분도 생각나고 이래서 제가 좀 놀랐고 예전에 부모님들은 아마 아내분들이 이렇게 남편한테 조금 기대서 이렇게 수동적으로 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또 많으실 수도 그렇죠. 있어요. 많으셨죠. 예. 근데 수동적 의존성이 있는 사람들은 어릴 적에 부모님의 사랑의 결핍으로 인해서 생기고 사람에게도 중독돼요. 사실 이 책에서 너무 심하게 말했나 싶기도 하게 사람을 빨아먹는다고 이 책에서 말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운전을 안 하는 여성이 남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나는 남편이 없으면 슈퍼나 이런 데 장을 보러 못 가게 되잖아요. 운전을 안 하기 때문에. 그리고 남편 입장에서는 그런 아내를 봤을 때 내 아내는 이렇기 때문에 운전을 안 하고 이러니까 그만큼 생활 환경이 좁기 때문에 외도의 가능성도 줄어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내는 가정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책에서 그게 남편과 아내의 큰 오산이라고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정말 바꿔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 책에서 건전한 결혼은 오직 강하고 독립적인 두 사람 사이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독립적이라는 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좀 어렵죠. 어려운 말이에요. 쉽지 않죠. 그리고 통통님 주변에도 보시면 결혼 후에도 독립적으로 사는 여성분들이 또 생각보다 많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여자분들이 결혼을 하시면 뭐 약속을 잡거나 뭐를 할 때도 남편 때문에 뭐 이러면서 뭐 날짜를 미루거나 안 전데요? 나오시는 분들도 말다 전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정가봐요.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통통님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독립적이신 분이시고요. 아, 다행이네요. 네, 독립적이지 않고 그냥 모든 거를 시댁과 남편에 100% 맞추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게 본인을 위해서도 이 책에서는 좋은 게 아니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혼 후에도 독립적인 자신의 세계와 영역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좀 본인이 자신의 영역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저는 결혼 생활 중에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진짜. 저는 일하기 전에 그 세계가 확실히 있어야 된다는데 남편이 4차원이라고 너무 많은 세계가 있더라고요. 아. 그건 다른가요? 그건 다른 거겠죠. 아, 네. 그리고 본인의 세계가 있는 거는 이제 그 남편분들은 그렇게 보통 말씀하시지만 네. 나쁜 거는 아니죠. 왜냐하면 본인의 또 세계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이 책에서 보면. 네. 그래서 저희도 여러분들도 이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면서 사랑의 의미를 깊게 성찰해 보셨으면 합니다. 배인숙 씨의 우리 둘이서를 보내드리면서 저희는 2부에서 다시 만나요. 창가에 소리 없이 구슬진 하얀 빗방울 햇빛에 반짝일 때면 무지개 피어나듯 내 마음은 그대 생각 그대와 있고 싶어요. 우리 둘이서 언제까지 사랑을 지켜요. 우리 둘이서 저 하늘의 별을 다 모아 성을 지어요. 우리 둘이서 그리워서 흐르는 뜨거운 눈물 가슴 가득 찰 때면 내 사랑 그대는 아시는가 내 마음이 그대 곁에 있는 것을. 우리 둘이서 언제까지 사랑을 지켜요. 우리 둘이서 저 하늘의 별을 다 모아 성을 지어요. 우리 둘이서 창가에 소리 없이 구슬진 하얀 빗방울 햇빛에 반짝일 때면 무지개 피어나듯 내 마음은 그대 생각 그대와 있고 싶어요. 우리 둘이서 언제까지 사랑을 지켜요. 우리 둘이서 저 하늘의 별을 다 모아 성을 지어요. 우리 둘이서
지금 여러분은 진하게 통하는 맘데카소를 듣고 계십니다. 방금 들은 우리 둘이서라는 노래처럼 사랑을 지키면서 또 이 책처럼 영적 성장을 하는 우리 전부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 이 책에서 사랑은 애착을 초월한 것이고 진정한 사랑은 책임 있고 지혜로운 행동을 내포한다고 합니다. 지혜롭고 이런 지혜로운 행동을 내포한다는 것이 참 의미는 좋은데 참 적용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리고 사랑은 행동으로 표현될 때 사랑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래서 행동으로 표현돼야 된다고 나와 있고요. 사랑할 때 가장 먼저 노력해야 할 일은 상대방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라고 하고 상대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분들이 계시면 상대의 얘기를 정말 들어주시는 것부터 시작하시는 게 정말 첫 번째 스텝인 것 같고요. 진심으로 들어주고 다른 사람에게 온전하게 집중하는 것이 사랑의 표현인데 이게 말은 쉽지만 들어주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얘기를 이 책에서 읽으면서 저는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가족들한테 얼마나 얘기를 들어주는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친구들 얘기는 잘 들어주는 편인 것 같은데 막 2시간, 3시간도 그에 반해 가족들의 얘기는 그것보다 제가 못 들어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저는 가족들의 얘기를 듣는 것도 한 5인 것 같고 제가 말하는 것도 한 5인 것 같아서 아직은 저도 말하기를 좋아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조금 더 이제 제가 나이가 들고 성숙할수록 이제 말하기보다는 좀 듣기를 늘려야겠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자랄 때 저희 아버지께서 그 제 이야기를 학교 갔다 오거나 이러면 정말 별거 아닌 건데 오랫동안 저녁 때마다 들어주시고 주말에는 진짜 몇 시간씩 들어주셨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 앞에서 제가 수다쟁이가 돼가지고 막 제잘제잘 별것도 아닌 얘기를 막 한참 했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그 생각이 딱 떠오르면서 아, 이게 참 그 아버지의 사랑이었구나.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됐고요. 그게 지금의 나이 들어서 보니까 가장 그리운 순간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게 누군가의 얘기를 이렇게 들어준다는 거 참 소중한 거라는 걸 제가 알았고요. 통통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생각하시기에 보통 어느 정도 듣고 계신 것 같으세요? 거의 잘 듣지 않는 것 같아요. 많이 잘 듣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작년까지만 해도 남편한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더 많고 남편이 이야기를 시작하면 그게 귀가 이렇게 탁 닫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내가 하는 말을 하고 그거를 먼저 막 이야기를 한 다음에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건지 아니면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대화할 때 아무런 편견이나 판단이나 이런 거 없이 들어야 되는데 내가 남편을 어떻게 하면 설득할 수 있을까? 이 대화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떻게 저 남자를 끌어올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대화를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항상 화기애애하게 시작을 했다가 식사를 하게 되면서 뭔가 분위기가 약간 조금 다운되고 남편도 뭔가 기분이 좀 나빠지기도 하고 저도 약간 그 오해를 하는 그러니까 좀 경청하고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했다면은 그렇게 오해하지 않았을 건데 내가 방향을 정해놨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방향성이 아니고 내가 이 사람을 설득해서 대화에서 이겨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게 좀 작년까지는 좋지 않은 방향성이었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들을 생각을 안 한 상태에서 대화를 했기 때문에 책에서도 그러잖아요. 누군가의 말을 귀담아 듣는다는 것은 내가 할 말이나 주장이나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대화를 마무리하겠다는 그런 의도를 갖고 네. 듣는 건데 네. 그거를 아예 괄호를 치고 아니면 어떤 봉지에 딱 넣어서 봉해놓고 네. 전적으로 그 사람의 말에 마음을 담아서 집중해서 들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야 저는 이제 좀 이제 주말 부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만날 시간도 많이 없고 대화를 하더라도 전화 통화를 하는 시간 안에 어떻게 하면 내가 남편의 마음을 좀 상하게 하지 않고 정말 진실된 대화를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고 나서는 들으려는 마음이 조금 생긴 것 같고 정말 놀라운 게 제가 설득하겠다. 내가 이 편으로 나를 방향을 끌어와서 그 사람의 결론을 우리 대화의 결론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멈춘 다음에서야 전적으로 듣기 시작했고 또 남편이랑 좀 말하다가 싸운 일들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서 관계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아. 네. 아, 너무 잘 되셨네요, 진짜. 이게 부끄러워요. 정말 듣는다는 거가 상대의 말을 정말 온전하게 집중해서 듣는다는 거, 네. 그러니까 내 얘기를 먼저 하기보다는 그게 참 중요한 일인데 정말 말씀하신 대로 실천하기는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대부분의 저도 그랬고 30대 때 저도 먼저 내 말을 하고 싶고 내 주장을 펼치고 싶지 상대의 얘기를 듣기보다는 내 얘기를 먼저 하고 싶은 게 보통 사람들의 그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정말 이런 책이나 이런 걸 읽으면서 좀 저희들도 성숙되어 가는 면이 있는 것 같고요. 사람들은 어린 시절에 부모에게서 굳건한 믿음을 받지 못하면 성인이 된 후에 인간관계에서 많은 문제를 갖게 된다고 하고 저도 이 이야기에는 참 동의하는 편이에요. 이게 참 어린 시절이 참 중요한 거는 뭐 요즘 많은 미디어에서도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도 아시고 계실 테고요. 한 10살까지가 그 사람의 그 어떤 성격이나 어떤 그 인격이나 인성이나의 부분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참 중요한데 저희들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때 아마 놓치고 그런 부분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훈육되는 것이고 너와 나의 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분리라는 말을 듣고 정말 독립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정말 다시 한번 들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머니들이 남편이나 자식과 분리되는 걸 힘들어하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래서 해외여행도 나는 뭐 남편이랑 떨어져서 못 가 이런 분들도 간혹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한번 독립적으로 처음 시도만 어렵지 한번 해보시면 다들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막 소극적이고 의존성이 있는 분들도 내가 이걸 정말 고쳐야지 생각을 하고 마음먹어서 조금씩 고쳐 나가시면 정말 바꿀 수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이 책을 읽으시면서 좀 시도해 보셨으면 하고요. 통통님 칼릴 지브란에 아이들에 대하여란 시가 있는데 한번 맘데카솔 가족분들한테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당신의 아이는 당신의 아이가 아니다. 그들은 그 자체를 갈망하는 생명의 아들, 딸이다. 당신을 통해 태어났지만 당신에게서 온 것은 아니다. 당신과 함께 있지만 당신의 소유물이 아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사랑을 줄지라도 생각을 줄 수는 없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육신은 집에 두지만 그들의 영혼을 가둘 수는 없다. 그들의 정신은 당신이 갈 수 없는 미래의 집에 살며 당신의 꿈속에는 살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을 애써 닮으려 해도 좋으나 그들을 당신과 같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해선 안 된다. 인생은 거꾸로 가지 않으며 과거에 머물러선 안 되기 때문이다. 당신은 활이 되어 살아있는 화살인 아이들을 미래로 날려 보내야 한다. 궁수는 영원한 길 위에 있는 표적을 겨냥하고
하느님은 그의 화살이 날렵하게 멀리 날아가도록 그분의 능력으로 당신의 팔을 구부린다. 궁수의 손에 들어간 힘을 당신은 기뻐하리라. 날아가는 화살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느님은 그 자리에 있는 활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이 시는 평소에 제가 좋아하는 시예요. 참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느끼는 감정이 참 그때마다 조금씩 다른데 참 감동적이고 사랑에 대해서 통찰력 있게 쓰여진 글이어서 되새기며 자주 읽을 필요가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어요. 사랑하는 존재끼리는 또 칭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애정을 가지고 비판도 하고 충고도 해야 한다고 하고 그 대상으로는 가족, 연인, 친구가 있다고 합니다. 부부끼리는 사실 비판도 하고 충고도 많이 하고 네, 뭐 굉장히요. 연인들끼리도 그런데 사람들이 참 희한하게 친구한테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책에서 보고 나니까요. 칭찬과 좋은 말만 해주는 친구는 우정이란 말을 갖다 붙일 가치가 없다고 이 책에서는 나와 있어요. 사랑은 정신적인 성숙과 영적 성장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통통님은 연애와 또 그동안의 결혼 생활 동안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어떤 영적 성장을 조금은 이루신 것 같으세요? 네, 저는 남편을 만나서 많은 성장과 성숙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언니랑 연년생인데 저희 언니가 거의 가장처럼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같이 살았는데 언니가 밥도 다 해주고 뭐 과일도 한 번도 깎아보지도 않고 진짜 언니 그늘 밑에서 있다가 시집을 왔는데요. 언니가 다 해줬기 때문에 약간 막내 근성도 네, 있었고 네. 그랬는데 저희 아빠는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자상하세요. 그래서 머리도 자고 있으면 아빠가 끈 풀러주고 입에 챕스틱 발라주시고 꼭 안아주시고 가시고 되게 아버지로서는 가장 이상적인 아버지였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사람이기 때문에 부족한 점은 많지만은 어쨌건 따뜻한 면을 저한테 굉장히 많이 주셨는데 저희 남편은 되게 이성적이고 계획적이고 그런 남편이기 때문에 아빠가 주는 따뜻함이나 뭐 이런 거는 기대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초기에 굉장히 많이 서운했고 외로웠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약간 의존성이 있는 제가 성장하기에는 가장 양분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계속 이동을 했고 시골에서 살았고 남편은 애들을 케어할 때 도움을 주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친정 없이 혼자 애들을 키우면서 운전을 처음에는 할 수 없었지만 할 수밖에 없는 환경, 그리고 제가 다 애들 응급실도 가려면 1시간 걸리고 막 되게 먼 시골에서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독립적이지 않은 제가 독립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애들을 키웠고 그런 과정 안에서 조금은 단단해져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웃으면서 하는 소리가 내가 너를 독립적으로 키웠다. 감사하게 생각해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저도 수긍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성향 자체가 의존적이고 약간 어떤 온실 안에서 자랐던 제가 환경에 던져지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럼요. 적응하고 그 환경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살아가게 되죠.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경력을 중단했고 그리고 전업주부로서 애들을 혼자 이제 5년이 혼자 키워야 되는 상황 안에서 그러면서 성장을 했었고 어떻게 하면 다시 일할 수 있을까 해서 끊임없이 뭔가를 배우고 그런 상황 안에서 조금 힘들지만은 좌절도 굉장히 많이 했지만은 그런 상황 안에서 영적으로 조금 독립적이 될 수밖에 없는 노력을 했었고 그리고 남편도 또 이제 다시 항상 같이 살면서 다시 헤어지게 돼요. 이제 주말 부부로 처음으로 헤어지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말 부부를 하면서 이 사춘기 두 아가씨들이랑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조금 1년이 지나서 지금은 그렇게 울진 않지만 애 결정할 때마다 많이 울었고 그 순간마다 남편이 연락이 되지 않고 혼자 다 결정해야 되는 상황에서 제가 저를 믿기 시작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댈 수가 없고 그 순간순간 결정해야 되는 것들을 원연하게 내가 중심을 가지고 훈육을 해야 됐었고 그리고 지금도 그래요. 저의 중심이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고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시간 안에서 내가 나를 믿게 되었고 큰 틀은 내가 어떻게 키워야 된다는 큰 틀을 세워놓고 나서 애들을 사랑으로 키워야 되겠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 결정조차도 완벽하지 않다는 걸 인정하게 되면서 알게 되는 그런 시간들에 있어서 제가 조금은 성숙해 간다. 고등학생의 엄마로서 중학생의 엄마로서 애들이 나한테 이런 행동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속으로 당황해하면서 많이 키우고 있겠지만은 이 18년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예전에는 사랑받고 싶은 한 여자로서 사랑받고 싶은 마음만 있다기보다는 지금은 뭔가 독립적으로 동반하는 내가 아빠의 역할만큼 해야 된다는 그런 무게감도 느끼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면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아이들의 엄마로서 좀 온전히 좀 단단해져가는 그런 성숙을 완전하지 않지만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느낌은 드는 귀한 시간인 것 같아요. 네. 정말 그 양분을 주는 사람이라는 말이 네. 저한테는 진짜 감동적으로 다가왔고요. 그런 배우자나 연인을 만나신 분들은 저는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그 시기가 또 힘든 시기는 누구나 있지만 네. 그래도 그것으로 인해서 그만큼 사람이 성장할 수 있고 또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내가 없던 나한테 내가 모르고 있던 내면의 부분을 끌어내줄 수 있는 본의 그런 아니게. 그런 분들을 만난 건 참 저는 또 행운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이 책을 읽으면서 자녀의 성장기에 부모의 훈육과 진짜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찐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었어요. 이 책의 저자인 스카펙도 질풍노도인 성장기에 부모님이 말해준 메시지인 너는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아이다. 너답게 사는 게 좋아. 내가 너다운 한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너를 사랑한다. 이런 말이 전달되지 않았다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을 거라고 저자가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장기에 부모의 그 진짜 사랑을 전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진심만큼 대단한 것은 없다. 이게 정말 이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는 느꼈고요. 부부 사이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 부모라는 울타리가 안전하다고 느끼고 믿음을 주는 것, 이것이 부부 사이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자녀와 부모 사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해요. 그리고 사람은 그 안정감과 사랑으로 평생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한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부모가 된다는 거 어려운 일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참 가치 있는 일이죠. 왜냐하면 내 자녀가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되는 부분이니까요.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실 때 이 책을 읽어보시면서 진짜 사랑에 대해서 깊이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학창 시절에 생각하던 사랑과 아까 통통님이 말씀하신 20대, 30대 그럴 때의 사랑과 지금 나이가 들어서 바라본 사랑이 정말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어렸을 때는 그냥 둘이 좋아하고 그리고 서로 뭐 마음이 맞으면 다 됐지. 그 이상 뭐가 필요해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맞아. 근데 지금은 그런 사랑보다는 조금 더 깊은 사랑을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은
참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것 같지만 가장 어려운 것이 사랑이라는 단어이고 사랑이라는 말의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 책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사랑은 눈으로 보지 않고 마음으로 보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 가을에 마음으로 느껴지도록 여러분 많이 사랑하시고요. 사랑하는 이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시면서 마지막 곡으로 이정봉의 어떤가요를 보내드립니다. 뿅! 구독, 뿅! 좋아요, 뿅! 알림 설정. 뿅! 맘대가소리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맘디와 10월에 만나요. 내 곁을 떠난 이유로 그대 아름다운 모습 그대로 있나요. 아직까지 당신을 잊는다는 게 기억 저편을